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아발란체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홀드 중이고 비트가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매수할 예정이에요. 바로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영상 복귀 먼저 하고 올게요. 3월 6일 오후 6시 텔레그램의 관점을 공유했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64.2K 그리고 63.2K에서 분할 매수.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공지한 시점 이후로 쭉 하락해서 정확히 64.2K를 찍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 5.5K, 8.6% 상승, 방향성도 적중했고 타점도 정확했죠. 자, 넘어갈게요. 3월 12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텔레그램의 관점을 공유했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68847 그리고 68421에서 분할 매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흰색 구간이 지지 가격, 공지한 시점 이후로 쭉 하락해서 정확하게 지지 구간을 찍고 크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8배로 47% 수익, 타점도 정확했고 방향성도 적중했죠.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 볼게요. 본격적인 알트코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알트보다 비트를 먼저 보는 이유는 간단하죠. 아무리 알트가 날고 기어봐야 결국 비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트코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 크게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를 볼게요. 첫 번째 상승 근거, 비트코인 최고점 사이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비트는 총 3번의 불장이 있었습니다. 13년, 17년, 21년, 그리고 새로운 불장이 시작됨에 따라 이전 불장의 최고점은 늘 갱신되었죠. 이때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불장의 최고점은 이전 불장의 최고점이 갱신된 이후 정확히 350일가량이 지난 시점에 나왔다는 거죠. 말로 설명하면 어려우니 바로 차트를 볼게요. 2013년도 불장 고점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고점을 갱신했죠. 그 이후로 350일이 지난 뒤 새로운 고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흘러 고점 부근이 왔죠. 마찬가지로 350일이 지난 뒤 새로운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했죠.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면 진짜 고점은 350일 뒤에 나옵니다. 보셨다시피 새로운 불장의 고점은 이전 불장의 고점이 갱신되고 정확히 350일이 지난 뒤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사이클이 유효하다면 비트는 더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상승 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량. 오늘 오후 1시 업데이트된 ETF 플로우 테이블에 따르면 12일 1000개, 13일 680개의 순유입량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상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흥행을 보여줬지만 최근 퍼포먼스는 과열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대박 행진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유입량이 유지된다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상승 근거, 현물 ETF 거래량. ETF 유입량도 미쳤지만 거래량이 더 미쳤습니다. 지난 13일 1일 거래량의 총합이 약 85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죠. 블랙록의 ETF 하나가 전체 금 ETF 거래량의 2배라고 하니 실로 엄청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비트는 더 큰 상승을 도모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상승 근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ETF를 제외한 단일 기업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오늘 웹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목적으로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앞서 같은 이유로 약 7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공모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시장 과열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추가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죠.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더 미친 기관이 한 곳 더 있죠. 바로 1경 3천조 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회사 블랙록. 블랙락은 현물 ETF 승인 이후 단 2개월 만에 약 20만 개의 비트를 매집하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수년에 걸쳐 매집한 물량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회사, 기관, 그리고 스마트머니가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채택한 자산인 만큼 장기적 우상향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상승 근거, 비트코인 반감기. 반감기는 비트 가격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2012년, 2016년, 2020년 총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가격이 급등했으니까요. 4년 주기로 비트가 주목받는 이유도 그 반감기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들은 반감기의 기능을 모른 채 그냥 브라질의 삼바 축제와 같은 연례 행사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감기는 말 그대로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일컫죠. 그리고 반감기가 찾아오면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욕망에 비해 그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유한하다면 대체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제 뇌피셜이지만 과거 반감기에도 같은 논리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반감기도 ETF 승인, ETF 흥행, 알트 ETF 승인 기대감 등 시장 전체에 강한 수요가 유지된다면 줄어든 공급량에 의해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승 근거, 고래지가 오늘 새벽 4시 전 세계 2위 고래가 약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다른 주소로 이체했습니다. 지갑과 지갑 간 이동일 수도 있고 거래소일 가능성도 있죠. 2위 고래에 만 BTC가 빠져나갔지만 2위 고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래는 전부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0개 매수, 5,000개 매수, 8,000개 매수, 17,000개 매수, 7,000개 매수.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 우상향을 막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일곱 번째 상승 근거 금리. 지난 불장의 숨통을 끊어버렸던 건 미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게 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하고 있죠. 최소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으니 이 또한 땡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 답은 간단하죠. 비트가 떨어질 때마다 가격이 상승할 만한 알트를 주우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알트를 분석했고 지난 영상에서 말한 팬텀과 폴카닷, 니어 프로토콜, 솔라나, 체인링크 모두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아발란체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홀드 중이고 비트가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매수할 예정이에요. 바로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근거, 홀더들의 증가. 지난 반년간 아발란체의 홀더 수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이는 홀더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죠. 만약 계속해서 홀더들이 처분하지 않고 보유량을 늘려간다면 장기적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근거, 기업과의 파트너십. 최근 아마존 웹 서비스가 블록체인 채택 확대를 위해 아발란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아발란체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첫 번째 코인 프로젝트죠. 그리고 JP 모건과 파트너십을 통해 개념 증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티그룹과는 서브넷을 활용해 외환 거래를 실험하고 솔루션도 개발했죠. 앞서 스택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에서 봤듯이 거대 기업과 코인의 만남은 큰 가격 상승을 촉발합니다. 따라서 아발란체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상승 근거, 커벤핸들. 커벤핸들은 가장 확률적인 패턴으로 알려져 있고 그 성공률도 좋습니다. 현재 아발란체의 차트는 교과서에 나올 법한 커벤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컵보다는 세숫대야에 가깝긴 하지만 보통 컵에 해당하는 구간은 매집을 의미하니 그 매집량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커벤핸들에 비해 그 매집 기간이 길었죠. 매집량이 상당한 만큼 리테스트 이후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승 근거, 매물대 돌파. 꾸준히 가격에 영향을 주던 주요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올라오다가 저항받고 다시 와서 저항받고 뚫은 다음 지지받고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지지받고 지지받고 뚫렸죠. 다시 올라와서 저항받고 현재 뚫었습니다. 보통 이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지지받으면 강한 상승 추세가 동반되었으니 이번에도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지받고 크게 쏘고 지지받고 크게 쐈죠. 이번에도 리테스트가 나온다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승 근거, VIVP. 현재 높은 볼륨을 보여준 구간을 돌파하고 새로운 매물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볼륨이 높았던 곳을 돌파했고 그 다음으로 높았던 볼륨도 결국 돌파했죠. 다음 매물대는 $68 부근이니 그러니까 이 부근이니 약 3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승 근거, 고래지갑. 아발란체 고래지갑은 매수량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간혹 몇몇 고래는 매도를 위해 거래소로 보내고 있지만 전체 매입량에 비하면 매도량은 극히 일부죠.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승 근거, 게임 메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AI 메타 이전에 게임 메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엑시 인피니티, 위믹스, P2E와 NFT를 엮으면서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번 불장에도 게임 메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도 이를 대비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많은 트리플 A급 게임 스튜디오들이 아발란체 서브넷을 채택해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엔 헤일로, 콜 오브 듀티, 웨스트 월드 등 유명 게임의 개발진이 주축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도 있죠. 만약 다가올 불장에 게임 메타가 포함된다면 아발란체도 그 혜택을 받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상승 근거, 누뱅크. 누뱅크가 뭐냐? 약 7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브라질의 5대 은행이자 코인 거래소죠. 이 누뱅크라는 거래소에서 최근 아발란체 거래 페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누뱅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아발란체 등 근본력이 꽉 찬 총 10개의 거래 페어를 지원하게 되었죠. 근데 이 브라질 거래소가 아발란체 거래를 지원하는 게 왜 호재냐? 그 누뱅크의 지분 36%를 워런 버핏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는 누뱅크로 알려져 있죠. 이는 분명 아발란체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아발란체는 좋은 알트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냅다 사버리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아갔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죠. 다만 알려진
알려진 정보로 우리의 승률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승률을 높이는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음 영상으로도 알트코인을 분석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알트를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더 자세한 관점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으로 공유할 예정이니 반드시 알람 맞춰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상금 $50,000 대회가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